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일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산업은 선풍기의 1위 회사이고 소형 생활 가전의 강자라고 생각됩니다. 순서는 기업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재무제표 분석,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제 차트 분석, 주가 예측 및 대응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일 산업을 선택을 한 거는 쿠팡에서 이렇게 청소기를 검색을 해보니까 신일 그 제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일에서 이 청소기도 만드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좀 재미있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일산업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여기 정윤석 대표이사님이신데 여기 꿈은 원대합니다. 위대한 여정, 그리고 위대한 동행, 그리고 4차 산업의 핵심 기업 이렇게 이제 이 도약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그 제품 소개에서 이제 제품들을 쭉 봤고, 그 회사 연역을 좀 봤습니다. 연역은 이게 1959년에 이제 창립을 했고 64년에 소형 모터 개발에 성공해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선풍기, 환풍기, 드라이기 이런 쭉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생산 제품을 보면 이제 선풍기가 당연히 여러 종류를 생산하고 있고 에어 서큘레이터 이런 것도 이제 요즘 많이 뜨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름 가전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겨울 가전도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고 주방 가전도 만들고 있네요. 밥솥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믹서기,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거 등등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생활 가전으로서 이제 청소기도 있고요. 환경 가전, 뭐 공기청정기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펫 가전으로서 이제 동물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신일에서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이제 뭐 선풍기부터 에어컨까지 팬, 히터, 믹서기, 그릴팬, 전자레인지, 인덕션, 다리미, 뭐 체중계, 비데, 청정기 뭐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받은 느낌을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도전 정신으로 무한히 노력하는 회사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선풍기뿐만 아니라 종합 가전 회사로서 특히 소형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 결과는 조금 부족했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반기 보고서에 보면 이제 선풍기 비중이 아무래도 크네요. 76% 선풍기고, 그 다음에 하절기 가전이 이제 6.9%, 난방 제품도 이제 팔리고 있고, 가정 공업용 기타 이렇게 좀 팔리고 있습니다. 선풍기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넘버원인데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한일 선풍기 뭐 이렇게 있네요. 소형 가전제품 시장의 특징 이것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진입 장벽이 낮아서 이제 다수의 경쟁 업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계절 상품의 경우에 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신일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의 82%가 계절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이나 혹한에 대한 계절적인 특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수요 증가 요소가 더 크고 오히려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계절적인 특수가 있지만 안정적인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 이런 점들이 소형 가전 시장도 성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소형 가전이 내구재에서 소비재로 전환되는 양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풍기 같은 경우 매년 동일 규모로 380만 대, 450만 대 정도로 시장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주요 주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이 11.6%예요. 그리고 한국증권금융에서 이제 5%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이게 지분이 적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분이 적다는 게 뭐 회사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또 뭐 숨겨놓은 그런 익명의 주식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건 좀 지분이 적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9월 30일 현재입니다. 주가가 1,565원이고 시가총액은 1,112억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이제 네이버에 나온 건데 주식 수는 이제 7,100만 주가 되겠고 외국인이 12.8%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52주 최고는 2,865원, 최저는 1,115원 이렇게까지 이제 갔었습니다. 기업 프로필 거기에 나온 건데 PER은 이게 2018년도 기준이겠죠. 9.4 정도로 이제 되고 PBR은 1.65 정도, BPS는 이제 949원 정도 생각이 되고요. 배당 수익률은 1.6% 정도, 그 정도로 대략 나름대로 그냥 PBR은 좀 높은 듯 하지만 뭐 그냥 괜찮은 기업으로 이렇게 이제 요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가장 중요하겠죠. 2016, 17, 18 이렇게 이제 보는데 1245억 매출액이 1446억, 1687억으로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44억, 106억, 148억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매출도 여기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참고를 해야 되는데 2019년 6월 달에 2분기에 그 501억 매출인데 이게 작년에는 보니까 2018년 6월 그 보고서는 400 몇십억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증가된, 작년보다는 증가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률도 보면 영업이익률도 16년에 3.5%에서 7.3%, 8.7%에서 쭉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FN 가이드의 표인데 매출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모습이고 이익률도 이렇게 거의 10%대까지 이제 8%, 9%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2019년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애널들이 레포트를 안 쓰기 때문에 요거 그런 예상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네이버 금융에서 따온 건데 16, 17, 18까지 현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이제 80억, 88억, 99억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투자 활동도 뭐 적당히 하고 있고 재무 활동도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분기에 2분기에 240억의 마이너스 그 영업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절성에 의한 것인지 혹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게 좀 걱정이 돼 가지고 제가 이거를 조금 이제 사업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중에 이제 이런 그 314억의 마이너스를 준 요인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증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작년 반기에 비하면 이제 작년 반기가 240억이었으니까 한 100억 가까이 좀 이렇게 증가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말과 지금 반기의 차이는 매출 채권이 많이 증가했어요. 189억에서 360억. 그리고 재고 자산도 200억에서 337억.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증가하고 재고 자산이 증가하다. 뭔가 좀 안 좋은 신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이 회사가 계절성 있는 그런 상품을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과연 안 좋은 건지 그냥 괜찮은 건지 이렇게 봤습니다. 매입 채무는 뭐 크게 변화가 없고요. 단기 차입금도 이제 증가했는데 이거 뒤에 같이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의 내역은 이제 여기 그 대손 충당금이 52억 정도 있고 합쳐서 이제 360억 정도 되는데 전기 말이 비해서는 이제 많이 늘었죠. 근데 매출 채권 그 저기 속성을 보면 연령 분석을 해보면 연체되지 않은 채권이 이제 350억 이게 아마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3개월 이하가 이제 그 8억 6천 정도 되고 그래서 거의 뭐 크게 요거만 봐서는 이제 나빠 보이지 않는데 요게 선풍기나 이런 여름 상품 같은 경우에 미리 이제 쫙 이렇게 물량을 빼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좀 보이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 자산의 내역도 살펴보면 재고 자산을 보면 상품하고 제품은 작년 전기 말하고 비교해서 비슷합니다. 작년 말에 157억, 190억 조금 늘었죠. 근데 여기 미착품이라고 있습니다. 미착품이 119억으로 전기 말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이 미착품은 뭐냐면 주문을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물건입니다. 근데 이제 매입자의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재고 자산에 포함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늘었기 때문에 재고 자산의 그런 양상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차입금이 280억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업보고서 나온 내용인데 이 신한은행으로부터 280억을 유산스라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돈을 잠시 빌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율도 뭐 낮은 상태인데 이 유산스는 이게 뭐 지급 기한이 정해진 어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지급인이 30일에서 150일 이내 일정 기간 후에 이제 그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여름 그런 성수기에 그런 그 돈을 조금 잠시 융통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기 보고서 주석 27에 보면은 이제 당 반기하고 2018년 반기 그때를 비교한 표가 있더라고요. 그때도 보니까 그때도 매출 채권이 비슷하게 이제 증가를 했고 재고 자산도 같이 증가를 해서 아마 이것은 계절적인 변화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이런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 그 다음에 단기 금융 부채 이런 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기 보고서 내용 중에 3분기 매출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반기 보고서가 8월 14일 날 제출됐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판매한 거를 좀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에. 그래서 보면 선풍기 매출은 919억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선풍기 외 하절기 가전은 93억 원으로 158% 증가하였다. 이렇게 써 있고 또 난방 제품의 매출도 377억으로 17% 증가했다. 그 다음에 일반 생활 가전의 매출은 293억으로 11% 증가하여 연간 16%의 성장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이것이 이제 거짓이 아니라면 3분기 매출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제 8%대까지 올라갔고 ROE는 18%, 17%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높은 수준이고요. 부채 비율은 한 50%에서 80%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괜찮은 모양입니다. 이건 이제 네이버에 나온 그런 추정 실적 컨센서스인데 뭐 2019년 건 안 나와 있죠. 18년까지 나와 있는데 순 부채 비율은 이제 마이너스 권이고 PBR은 한 1.5에서 2 정도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 같고 에비타도 6에서 8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PER 차트를 보면 요거는 이제 밴드인데 요거 밑에 제일 밑에 그 연두색이 10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9 정도 레벨에서 이제 위치하고 있고 PBR 차트도 요 밑에 게 1.4인데 한 1.5 정도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PBR. 요거는 이제 이게 한 10년 PBR인데요.
여기가 1배죠. 2배. 그러니까 한 1.5배가 좀 바닥권을 형성하고 PBR 3배 정도 되면 이제 약간 고점을 형성하는. 그래서 PBR 1.5배면 한 1,500원 내외, 3배면 한 2,800원, 뭐 그 정도에서 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월간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월간 차트를 주로 보는데, 한번 보고 이렇게 어떤 이게 2012년부터 이제 주가가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바닥을 겪고 2019년까지. 요거는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가 어떤가요? 이렇게 쭉 바닥을 끼다가 좀 이렇게 2019년 돼서 이제 2865 고점을 찍고 있는데, 신일 산업이 전반적으로 매출이 늘고 좋아지면서 이게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가 차트인데 이제 바닥을 찍고 지금 여기에 이제 양봉이 나왔는데 뭔가 좀 반등 위쪽으로 가려는 그런 모습의 양봉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간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요. 제가 고점과 저점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동그라미 한 개 고점이고 네모난 게 저점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고점 동그라미 한 대를 잘 보니까 연초 좀 상반기 요때가 많아요. 2014년, 15년도, 여기가 15년이거든요. 요 라인이 15년인데 상반기, 2016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4월, 5월 정도. 요때가 고점을 많이 형성을 하고, 저점은 하반기, 이렇게 9월, 10월, 11월, 뭐 요때가 이제 매년 저점을 형성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위치는 어떠냐? 지금은 이 정도 위치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저점으로 이제 가는 그런 저점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업이 좋아지니까 저점을 점점 높여가고 있으니까 이 선을 그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어지겠죠. 요게 120월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125월 이동평균선이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약간 위쪽으로 바닥을 형성하면서 이제 그 주가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2,000원선을 중간선으로 해서 그 밑에 1250원 선, 그 다음에 고점 라인에 2750원 선. 그런데 이제 1250원 선이 그 과거에는 2014년이나 15년은 바닥을 찍고 그 밑으로 많이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2017, 18에는 1250원 선으로 거의 잘 안 내려가죠. 한번 뭐 이렇게 살짝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리고 2019년에는 1250원 선까지 안 갈 가능성이 많겠죠. 좀 여기서 1500원 선 근처 여기서 좀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점은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2만원대, 2만원이 아니고 2,000원대는 중간선으로서 여기에 위아래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고점은 이제 PBR 3배 정도, 1,500원, PBR 1.5배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런 차트와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예측을 해보면, 경향 1, 매년 상반기 초입에 고점을 형성한 과거의 습관이 있다. 그 다음에 매년 하반기 말에 저점을 형성한다. 왜냐하면 이게 선풍기는 여름에 많이 이제 팔리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4월, 5월에 이제 물량 출하도 많고 하면 좀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 4월에 고점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물건이 안 팔리니까 이제 바닥을 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지, 120월 이동평균선 위로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고점은 2,000원에서 한 2,750원 선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500원대 가격, 그 다음에 PBR 1.5 정도 가격, 이 정도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고, 늦가을에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가격이 2,000원에서 2,500원이 올라가고 PBR이 2.5에서 3 정도 된다면 요 정도 가격은 고점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런 시즌은 초봄에 이런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